자,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 조병로 경무관이 당시 수사팀 실무지휘자였던 백혜룡 경정에게 자신에 대한 언론 보도를 막아달라는 내용도 다급히 문자했던 내용들이 공개가 되었죠. 자, 이와 관련해서는 좀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이번에 그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공개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인데, 보시면 나왔지만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 치안감 승진의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 제발 한 번만 봐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리고 이제 또 오른편에 보면요, 과장님, 제가 생각이 있으니까 좀 통화 좀 하시죠. 과장님, 제가 영등포서에 왔는데 퇴근하셔서 뵙지 못하고 갑니다. 과장님, 통화할 수 있을까요? 이런 메시지들은 물론이고요. 중앙에 보시면 이제 매너콜 나와 있죠. 수차례 백혜룡 경정에게 전화를 걸었던 내역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심지어 영등포서까지, 무려 이 경찰 직급으로 따지면 네 번째로 높은 계급이 영등포서까지 달려가서 다급히 백혜룡 경정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었던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렇게 문자와 전화통화 내역으로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인천세관이 이 마약 조직원들과 유착이 돼서 밀반입 하는데 도왔다라는 정황이 포착되었던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경찰, 세관, 검찰, 심지어는 대통령실까지 개입했다. 그런데 있어서 수사 외압 정황의 첫 출발점, 가장 먼저 불거졌던 문제가 뭐였습니까?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조병로의 수사 외압성 전화였죠. 심지어 그 조병로는 세관 그 공무원들과 함께 한 식구로서 지내왔던 세관 고위 공무원으로서의 본인의 경력이 있고요. 그런데 이 조병로 경무관이 제 식구를 챙겨보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일면식도 없던 백혜룡 경정에게 10월 5일날 갑자기 전화를 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곧 있을 언론 보도에 있어가지고 관세청 관련된 문구는 좀 삭제해달라, 이런 것을 종용을 하면서 수사 외압을 했다라는 내용이 불거졌던 거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 서열에서 네 번째로 높은 간부지 않습니까? 경무관이라는 직급이. 그런 자가 전화를 걸어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수사팀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백혜룡 경정 입장에서는 이게 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불과 보름 전에는 영등포 경찰서장 그로부터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언론 브리핑을 22일로 미뤄라, 뭐 이런 얘기를 듣지 않나.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언론 브리핑 이전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브리핑 내용 수정 요청을 하면서 터치를 하지 않나. 조병로 경무관의 전화가 오고 난 그 이후에는 그 다음날 세관 고위 간부, 인천세관의 국장이었죠, 거기와 직원 4-5명이 또 우르르 몰려와서 면담을 하고 가고, 그리고 이들이 또 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가수사본부 계장도 브리핑 연기했냐 라고 확인 전화가 오고, 또 그 전화가 끝난 지 1시간 만에 서울경찰청 소속의 계장까지 직접 영등포서로 찾아와서는 수사에서 손 떼라, 너희들에게 이제 수사권 없다, 이첩 지시를 통보를 하고, 이렇게 아주 명확한 수사 외압들이 아주 반복적으로 또 아주 짧은 텀을 두고서 압박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백혜룡 경정이 10월 14일에 조병로 경무관에게 또 전화를 걸죠, 직접. 그래서 5일날 조병로로부터 자신에게 전화가 왔던 내용들, 그때 조병로가 했던 발언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받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 외압의 주체가 누군가, 이 전반에 대한 것을 파악하기 위한 전화였던 것으로 보여지죠. 자, 그런데 이 통화에서 이를테면 5일날 전화했던 것은 조병로 경무관 개인의 의사냐, 아니면 다른 윗선의 의견이냐, 이런 것을 묻지 않습니까? 특히 그때 조병로 경무관이 그 10월 5일, 지난해 10월 5일날 했던 발언들, 예를 들면 뭐 야당을 도와줄 일이 있냐, 세관 내용을 빼기로 한 것은 올바른 스탠스다 라고 말했던 그 워딩 기억하냐, 이런 걸 또 확인을 받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여러모로 수사 외압에 대해서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다, 이런 취지로 백혜룡 경정이 조병로 경무관에게 전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고요. 이 중에 특히 대통령실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이 심적 부담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병로 경무관이 그런 얘기를 또 답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나요? 그런 통화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서 다 공개가 됐죠. 그런데 조병로 경무관은 어떤 스탠스였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녹취 내용이
음성으로도 언론에 다 공개가 된 마당에 마치 백혜룡 경정이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이냐 주장을 하면서 자신이 먼저 대통령실을 언급할 이유가 대체 뭐가 있겠냐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명확히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면서 정작 그 이전에 국회에 나와서 했던 해명, 앞뒤 맥락에 대한 해명했습니까 본인이? 그저 하지 않았다라고만 주장을 하면서 이게 또 관련된 녹취 파일이 등장을 하니까 위증 논란까지도 불거졌던 거죠. 다른 해명들도 마찬가지 있고요. 궁색한 변명들 뿐이었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엔 다름 아닌 자신의 수사 외압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한 움직임도 담겨져 있던 거죠. 다급히 백혜룡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가 기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가 나눈 대화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될 것 같다. 해당 기자에게 보도가 되지 않도록 전화 좀 해달라. 내가 지금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정말 다급한 심정으로 전화를 드렸다. 인간적으로 한 번만 제발 좀 살려주시면 진급하게 됐을 때 백혜룡 과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 이런 말들을 그때 한 거 아닙니까? 결국 이번에 공개된 이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통해서도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기 식구였던 세관 직원들의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서 압박을 가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본인의 수사 외압 행위가 또 드러나니까 이를 덮기 위해서 또다시 압박을 가한 사실. 그리고 실제로 승진이 되진 않았다고 해도 승진에 영향을 미칠 조병로의 징계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징계 불문 처분으로 끝났다라는 점. 그리고 여전히 현직 경찰서장으로 있고 직무 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 이 수사 외압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 조병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 은폐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법치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농단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으니 반드시 관련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서 책임자들의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길 바라고요.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또 업데이트를 해야 될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나 지금까지 이 조병로의 수사 외압 이전에 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이 마약을 들고 국내로 밀반입했던 그 가장 기본의 언론 보도 때부터 이 사건을 조명을 해 왔던 입장에서 이게 수사 외압이 있었고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고 그리고 그 수사 외압의 당사자가 이 김건희의 아주 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주가 조작범 이종호의 이 경찰 인사 로비에 있어 관여되었던 사람이라는 점, 이런 것들이 하나둘 튀어나오면서 정말이지 이거는 아니어도 마약 사건 자체만으로도 규모가 있는 대형 범죄인데 이게 국정농단까지 이어진다라는 사건일 거라는 거는 처음에 마약 사건으로만 봤을 때는 짐작하지 못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또 참 기구하게도 제가 그런 사건을 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네요. 이렇게 연결될지는 몰랐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